아빠 제발 학교 앞에 오지 마. 창피해. 미안하다, 딸. 그냥 한번 보고 싶어서. 아빠 그 파란색 작업복 입고 학교 오면 애들이 다 알잖아. 지아야, 아빠 직업이 부끄러운 거니? 아빠, 제발 학교 앞에 오지 마. 창피해. 미안하다, 딸. 아빠가 그냥 한번 보고 싶어서. 아빠, 그 파란색 작업복 입고 학교 오면 애들이 다 알잖아. 우리 아빠가 청소부라는 거. 지아야, 아빠 직업이 부끄러운 거니? 부끄러운 것도 있고. 아빠, 이제 좀 그만해요. 내 인생 좀 살게 해줘요. 알겠다. 아빠가 미안하구나. 강지아는 아버지의 등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35의 나이 대기업 과장으로 승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녀에게 청소 노동자 아버지는 늘 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버지가 근무하는 그 건물에서 모범사원상을 받는 날, 지아는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뒤흔들 진실을 알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20년간 청소 노동자로 일하신 아버지가 사실은 그 건물의 실소유주였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깨닫게 될 줄은. 강지아의 아버지 강태수는 20년간 서울 강남의 한 대형 오피스 빌딩에서 청소 노동자로 일해왔습니다. 새벽 5시에 출근해서 저녁 7시에 퇴근하는 고된 일이었습니다. 파란색 작업복을 입고 걸레와 청소 도구를 들고 빌딩의 구석구석을 닦는 일. 태수는 그 일을 묵묵히 해왔습니다. 지아가 어렸을 때는 아버지의 직업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웠습니다. 아버지는 늘 깨끗한 옷을 입고 출근하셨고 성실하게 일하셨으니까요. 하지만 지아가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친구들이 물었습니다. 지아야, 너희 아버지는 무슨 일 하셔? 지아는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친구들의 아버지는 의사, 변호사, 회사 임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아버지는 청소부라고 말하기가 창피했습니다. 빌딩 관리 일하셔. 지아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청소부라고 하기엔 너무 창피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거짓말은 눈덩이처럼 커져갔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더 심했습니다. 지아는 명문외고에 진학했습니다. 아버지가 밤낮으로 일해서 벌어준 돈으로 학원을 다니고 과외를 받아서 얻은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지아는 그 사실을 고마워하기보다는 자신이 노력해서 들어간 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외고 친구들은 대부분 부유한 집안 아이들이었습니다. 해외여행을 자주 다니고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고 최신 스마트폰을 쓰는 아이들. 지아는 그들과 어울리기 위해 애썼습니다. 아버지께 돈을 더 달라고 조르고 명품은 아니어도 비슷하게 보이는 물건을 사고 친구들 앞에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빌딩 관리 회사 이사야. 강남에 큰 빌딩 여러 개 관리하시거든. 친구들은 부러워했습니다. 지아는 그 부러움이 좋았습니다. 진실을 숨기는 것이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대학교 때는 아예 아버지와 연락을 끊다시피 했습니다. 서울대 경영학과에 입학한 지아는 캠퍼스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었습니다. 아버지가 학교에 오는 것을 극구 말렸고 부모 참관 행사에도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빠, 나 바쁘니까 학교에 오지 마. 부모님 올 필요 없는 행사야. 태수는 섭섭했지만 참았습니다. 딸이 좋은 대학에 다니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으니까요. 지아가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입사했을 때 아버지는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삼성 계열사 마케팅팀에 입사한 딸. 태수는 딸이 자랑스러웠습니다. 20년간 청소 일을 하면서 모은 돈으로 키운 딸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다니. 하지만 지아는 점점 더 아버지를 멀리했습니다. 회사 동료들에게도 아버지 직업을 숨겼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누가 물으면
아버지는 부동산 관리 사업 하신다고 대답했습니다. 아버지와의 만남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만나던 것이 2달에 한 번이 되고 석 달에 한 번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전화를 해도 바쁘다는 핑계로 끊기 일쑤였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지아의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지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는 작업복 차림이었습니다. 동료들이 볼까봐 지아는 황급히 아버지를 끌고 옆 골목으로 갔습니다. 아빠, 왜 여기 와요? 회사 앞에서 이러면 어떡해요? 미안하다, 딸. 아빠가 너무 보고 싶어서 전화해도 안 받고. 아빠, 나 바쁘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작업복 입고 회사 앞에 오면 어떡해요? 사람들이 보면 우리 아빠가 청소부라는 거 다 알잖아요. 태수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딸이 회사에서 잘 지내는 게 중요했으니까요. 알겠다. 아빠가 조심할게. 다시는 회사 앞에 안 올게. 그래요. 그리고 아빠, 전화도 급한 일 아니면 하지 마요. 회의 중에 전화 오면 곤란하거든요. 알겠다. 미안하구나. 지아는 아버지를 남겨두고 회사로 돌아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슬픈 눈빛을 보면 마음이 약해질 것 같았으니까요. 5년이 지나 지아는 과장으로 승진했습니다. 그리고 회사 선배와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약혼자는 같은 회사 부장이었는데 집안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약혼자의 아버지는 변호사였고 어머니는 대학 교수였습니다. 양가 상견례 날이 다가왔습니다. 지아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버지를 데려가기가 너무 창피했습니다. 작업복 입은 아버지, 거칠어진 손, 청소일로 구부정해진 등 약혼자 집안에서 보면 뭐라고 할까? 지아는 결국 아버지께 부탁했습니다. 아빠, 상견례 날 그냥 편하게 입고 오세요. 작업복 말고요. 그래, 아빠가 양복 입고 갈게. 그리고 아빠, 직업 얘기는 좀 애매하게 하세요. 빌딩 관리 일한다고만 하시고 자세한 건 말씀하지 마세요. 태수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딸의 결혼이 중요했습니다. 알겠다. 아빠가 조심할게. 상견례 날 태수는 오래된 양복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약혼자 부모님은 정중하게 인사를 받았지만 태수를 보는 눈빛이 조금 차가웠습니다. 특히 약혼자 어머니는 태수의 거칠어진 손을 보며 살짝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따님을 정말 잘 키우셨네요. 지아 씨는 우리 회사에서도 능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약혼자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많이 부족해서 딸이 스스로 열심히 한 거죠. 혹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태수는 지아를 힐끔 쳐다봤습니다. 지아는 눈빛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제발 자세히 말하지 마세요. 빌딩 관리 일을 합니다. 강남에 있는 큰 빌딩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 빌딩 관리 쪽이시군요. 요즘 빌딩 관리도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죠. 약혼자 어머니가 살짝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청소부가 아니라 관리직이라고 오해한 것이었습니다. 지아는 그 오해를 바로잡지 않았습니다. 아니, 바로잡을 수 없었습니다. 상견례는 무난하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딸이 자신의 직업을 그렇게까지 부끄러워한다는 것이 슬펐습니다. 결혼 준비가 한창이던 어느 날 지아는 아버지께 또 한 번 상처를 주었습니다. 결혼식 날 아버지가 입을 예복을 고르러 백화점에 갔을 때였습니다. 지아는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결혼식 날 아빠 친구분들은 초대하지 마요. 왜? 아빠 친구들도 내 결혼 축하해주고 싶어 하는데. 아빠 친구분들 다 청소 일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이 오시면 좀 그래요. 태수는 말을 잃었습니다. 딸이 이렇게까지 자신을 부끄러워한다니. 알겠다. 아빠 혼자 갈게. 그리고 아빠 피로연 때 인사말도 짧게 해주세요. 괜히 길게 하시면 약혼자 쪽 하객들이 뭐라고 할까 봐요. 알겠다. 아빠가 조심할게. 태수는 집에 돌아와서 혼자 울었습니다. 20년간 청소 일을 하면서 딸을 키웠는데 딸은 자신을 이렇게 부끄러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딸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부족해서 딸에게 이런 수치심을 준 것 같아 미안했습니다. 결혼식 날 태수는 정말로 혼자 참석했습니다. 친구들을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피로연 인사말도 짧게, 아주 짧게 했습니다. 제 딸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태수는 구석자리에 앉아서 딸의 행복한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딸이 웃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약혼자 쪽 하객 중 한 명이 태수를 알아봤습니다. 그는 태수가 일하는 빌딩의 직원이었습니다. 혹시 강 아저씨 아니세요? 우리 회사 빌딩에서 청소하시는. 주변 사람들이 그 말을 들었습니다.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지아는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아는 황급히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화장실로 도망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분노인지 수치심인지 아니면 죄책감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북받쳤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지아는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아빠, 왜 사실대로 말했어요? 그냥 모른 척하면 되잖아요. 미안하다, 딸. 아빠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었어. 아빠 때문에 제가 얼마나 창피한지 알아요? 시댁 사람들이 다 알게 됐잖아요. 태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딸의 분노 섞인 눈빛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결혼 후 3년이 지났습니다. 지아는 시댁과의 관계도 좋지 않았고 남편과도 종종 다퉜습니다. 시어머니는 지아의 친정 아버지가 청소부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 지아를 은근히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고생이 많네. 처가 쪽에서 도움도 못 받고. 그럴 때마다 지아는 아버지를 원망했습니다. 왜 하필 청소부일까? 다른 직업이었으면 이렇게 무시당하지 않았을 텐데. 그러던 어느 날 지아에게 특별한 초대장이 왔습니다. 아버지가 일하는 빌딩 관리 회사에서 보낸 초대장이었습니다. 내용은 이랬습니다. 강태수 씨의 가족분들을 모범사원 시상식에 초대합니다. 강태수 씨는 20년간 한결같이 성실하게 근무하시며 우리 회사의 귀감이 되어주셨습니다. 이번 시상식에서 특별상을 수여할 예정이오니 가족 여러분께서 함께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아는 초대장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청소부 아버지의 시상식에 가서 뭐 하겠습니까? 하지만 아버지께서 몇 번이나 전화를 하셨습니다. 딸아, 아빠가 상을 받는데 내가 와주면 정말 기쁠 것 같은데. 아빠, 저 바빠요. 회사 일도 많고. 그래도 딱 한 번만. 아빠가 평생 이런 상 받는 게 처음이야. 태수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지아는 마지못해 승낙했습니다. 알았어요. 갈게요. 시상식 당일 지아는 마지못해 그 빌딩으로 향했습니다. 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30층짜리 초대형 오피스 빌딩. 지아는 이 빌딩을 지나칠 때마다 부러워했습니다. 이런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자신의 아버지는 이 빌딩에서 청소나 하고 있다는 사실이 늘 부끄러웠습니다. 빌딩 30층 대강당에서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생각보다 규모가 컸습니다.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석했고 무대에는 화려한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지아는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빨리 끝나기만을 바랐습니다. 시상식이 시작되고 여러 사람들이 상을 받았습니다. 근속상, 우수사원상, 친절상 등등. 드디어 아버지 차례가 왔습니다. 다음은 특별공로상 수상자이십니다. 20년간 한결같이 성실하게 근무하시며 우리 빌딩의 얼굴이 되어주신 강태수 씨를 모시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지아는 건성으로 박수를 쳤습니다. 아버지가 무대에 올라갔습니다. 여전히 작업복 차림이었습니다. 빌딩 관리 회사 사장이 상패를 건넸습니다. 강태수 씨,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20년간 새벽 5시에 출근해서 저녁 늦게까지 빌딩 구석구석을 깨끗하게 관리해 주셨습니다. 당신 덕분에 이 빌딩이 항상 청결하고 쾌적할 수 있었습니다.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지아는 박수를 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빨리 끝나라. 빨리.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장이 마이크를 잡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한 발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사실 강태수 씨는 단순한 청소 노동자가 아니십니다. 지아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강태수 씨는 이 빌딩의 실소유주이십니다. 순간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곧 웅성거림이 시작됐습니다. 지아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실소유주? 아버지가? 사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20년 전 강태수 씨는 이 땅을 소유하고 계셨습니다. 당시 이 땅은 강남 개발이 시작되기 전이었고 별로 가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강태수 씨는 이 땅을 지키셨고 우리 회사가 이 땅에 빌딩을 짓고 싶다고 제안했을 때 특별한 조건을 내셨습니다. 지아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강태수 씨는 땅을 팔지 않고 대신 50년간 임대해 주시되 본인은 이 빌딩에서 청소 노동자로 일하게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절대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아달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강당이 술렁거렸습니다. 지아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사장이 서류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이 빌딩의 땅 소유권은 여전히 강태수 씨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매달 임대료로 3억 원씩 받고 계십니다. 20년간 총 720억 원을 받으셨습니다. 지아는 그 자리에서 기절할 뻔했습니다. 720억? 아버지가? 사장은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강태수 씨께 왜 청소 노동자로 일하시려고 하시는지 여쭤봤습니다. 그분의 대답이 가슴에 남습니다. 제 딸이 돈 때문에 타락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일해서 성공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난한 아버지로 살기로 했습니다. 딸이 제 돈에 기대지 않고 제 힘으로 서는 법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지아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버지가 무대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슬픈 눈빛이었습니다. 사장이 다시 말했습니다. 강태수 씨는 20년간 새벽 5시에 출근하셨습니다. 720억 원이 있는데도 말입니다. 왜냐하면 딸에게 성실함을 보여주고 싶으셨대요. 돈이 있어도 일은 해야 한다는 것을, 노동은 존귀하다는 것을 가르치고 싶으셨답니다. 지아는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태수 씨께서 마침내 이 사실을 공개하기로 하셨습니다. 따님이 결혼하시고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셨으니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사장은 지아를 바라봤습니다. 혹시 강지아 씨 계신가요? 아버님께서 딸분을 무대로 모시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지아에게 쏠렸습니다.
지아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무대로 걸어가는 동안 지난 20년간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빠, 학교 앞에 오지 마. 창피해. 작업복 입고 회사 앞에 오면 어떡해요. 아빠 친구분들은 결혼식에 초대하지 마요. 아빠 때문에 제가 얼마나 창피한지 알아요? 지아는 무대에 올라갔습니다. 아버지와 마주 섰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작업복을 입고 계셨습니다. 20년간 입으셨던 그 파란색 작업복. 태수가 말했습니다. 딸아, 미안하다. 아빠가 널 속였구나. 지아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아빠, 제가 미안해요. 제가 정말 미안해요. 강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숙연해졌습니다. 아버지와 딸의 재회. 20년간의 오해와 수치심이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태수는 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꽉 안아주었습니다. 괜찮다. 아빠는 내가 부끄러워하는 게 속상했지만 동시에 이해했어. 내가 더 나은 세상에서 살기를 원했으니까. 아빠는 내가 스스로 성공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어. 그리고 너는 그렇게 했어. 아빠가 자랑스럽다. 시상식이 끝나고 사장은 지아를 따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이야기를 더 들려줬습니다. 지아 씨, 따님은 아버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모르실 겁니다. 20년 전 이 땅은 평당 500만 원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강남 개발이 시작되면서 가격이 폭등했죠. 지금은 평당 5억 원이 넘습니다. 아버님이 소유하신 땅은 1000평, 현재 시가로 5천억 원이 넘습니다. 지아는 숨이 막혔습니다. 5천억? 하지만 아버님은 그 돈을 단 한 푼도 쓰지 않으셨습니다. 매달 3억 원씩 받은 임대료도 대부분 기부하셨어요. 고아원, 양로원, 불우이웃 돕기. 아버님은 20년간 총 600억 원을 기부하셨습니다. 지아는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남은 120억 원은 따님을 위해 모아두셨습니다. 따님 명의로 된 비밀 계좌에 말이죠. 따님이 결혼하시고 아이를 낳으시고 인생을 살아가실 때 필요할 거라고 하시면서요. 지아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아버지를 그렇게 무시하고 창피해하고 멀리했는데 아버지는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사장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이게 따님 명의 계좌 통장입니다. 그리고 이 서류는 이 빌딩 땅의 소유권 이전 서류입니다. 아버님께서 따님께 모든 것을 물려주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지아는 서류를 볼 수 없었습니다. 눈물로 앞이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아버님이 20년간 청소 일을 하신 진짜 이유는 따님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를 지키다니요? 네. 20년 전 이 땅을 노리는 조직 폭력배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버님을 협박했죠. 땅을 넘기지 않으면 가족을 해치겠다고요. 특히 따님을 납치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지아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버님은 따님을 지키기 위해 이 빌딩 안에서 일하기로 하셨습니다. 빌딩에는 CCTV가 있고 경비가 삼엄하니까요. 그리고 매일 따님을 볼 수 있으니까요. 따님이 학교 다닐 때 아버님은 몰래 따님을 지켜보셨습니다. 혹시 모를 위험에서 따님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죠. 지아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왜 자신의 학교 앞에 자주 나타나셨는지, 왜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계셨는지, 모두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조직 폭력배들은 5년 전에 모두 검거됐습니다. 아버님의 신고로요. 하지만 아버님은 계속 청소 일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따님에게 성실함을 보여주고 싶으셨대요. 지아는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아버지는 빌딩 옥상에 홀로 서 계셨습니다. 작업복을 입은 채로 지아는 아버지 옆에 섰습니다. 아빠, 딸아, 놀랐지? 네, 정말 놀랐어요. 그리고 정말 죄송해요. 지아는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빠,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나쁜 딸이었어요. 아빠를 그렇게 무시하고 창피해하고 멀리 했는데 아빠는 저를 위해 모든 걸 하고 계셨어요. 태수는 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괜찮다. 아빠가 이해해. 내가 더 나은 세상에서 살기를 원한 거잖아. 아빠는 내가 아빠 돈에 기대지 않고 스스로 성공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어. 그리고 너는 그렇게 했어. 대기업 과장까지 올라갔잖아. 아빠가 정말 자랑스럽다. 아빠. 하지만 저는 아빠를 너무 함부로 대했어요. 그래도 괜찮아. 아빠는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지아는 아버지를 꽉 안았습니다. 20년 만에 제대로 안아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 이제 청소일 그만하세요. 이제는 편하게 사세요. 아니다. 아빠는 계속 일할 거야. 왜요? 이제 돈도 충분하잖아요. 딸아, 돈이 있다고 일을 안 하는 건 아니야. 일은 돈을 벌기 위해서만 하는 게 아니거든. 일은 삶에 의미를 주고 사람을 성실하게 만들어. 아빠는 청소일이 좋아. 깨끗한 빌딩을 만드는 게 보람 있어.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이해했습니다. 아버지가 왜 20년간 청소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딸아, 아빠가 하나만 부탁할게. 네, 아빠. 뭐든지 말씀하세요. 앞으로는 직업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라. 청소부든 사장이든 모든 일은 존귀해. 사람의 가치는 직업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품과 성실함으로 결정되는 거야. 네, 아빠. 알겠어요. 그리고 내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쳐줘. 할아버지가 청소부였다는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자랑스러워하라고. 할아버지는 돈이 있어도 성실하게 일했다고 말이야. 지아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지아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선 시댁에 아버지의 진실을 알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미안해했습니다. 지아야, 내가 내 아버지를 오해했구나. 정말 대단하신 분이시네. 남편도 장인어른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장인어른 정말 존경합니다. 저도 장인어른처럼 성실하게 살겠습니다. 지아는 회사 동료들에게도 아버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 이상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20년간 청소 노동자로 일하셨어요. 720억이 있는데도요. 왜냐하면 저에게 성실함을 가르쳐 주고 싶으셨대요. 동료들은 감탄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신 분이시네요. 지아는 매주 아버지를 찾아뵙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빌딩 청소를 도왔습니다. 과장 직책을 내려놓고 작업복을 입고 아버지와 함께 복도를 닦고 화장실을 청소했습니다. 딸아, 너는 안 해도 돼. 내가 바쁜데. 아니에요, 아빠. 저도 하고 싶어요. 아빠와 함께요. 태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딸이 드디어 청소일의 가치를 이해한 것 같았습니다. 지아는 120억 원의 유산도 제대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일부는 아버지처럼 기부했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노인 복지, 청소 노동자 권익 향상을 위한 재단, 그리고 남은 돈으로는 아버지를 위한 쉼터를 만들었습니다. 아빠, 이제 편하게 쉬세요. 고맙다, 딸. 하지만 아빠는 아직 일할 수 있어. 조금만 더 일하게 해줘. 지아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지아는 회사를 그만두고
비영리 재단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강태수 재단이라는 이름으로 청소 노동자들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재단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빌딩에서 청소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제 75의 나이였지만 여전히 성실하게 새벽 5시에 출근하셨습니다. 아빠, 이제 그만 쉬세요. 아니다. 아빠는 아직 건강해. 조금만 더 일하고 싶어. 지아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에게 일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삶의 의미이자 보람이라는 것을 알게 됐으니까요. 지아의 아이도 태어났습니다. 지아는 아이에게 할아버지 이야기를 자주 들려줬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청소부야. 하지만 할아버지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분이셔. 할아버지는 돈이 아주 많았지만 그래도 성실하게 일하셨거든. 왜냐하면 일의 가치를 아셨으니까. 아이는 할아버지를 존경했습니다. 그리고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어느 날 지아는 아버지와 함께 빌딩 옥상에 섰습니다. 강남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아빠, 제가 아빠한테 했던 말들. 정말 죄송해요. 그만해라. 다 지난 일이야. 하지만 저는 평생 그 말들을 후회할 거예요. 아빠, 학교 앞에 오지 마. 창피해. 그 말이 얼마나 아빠를 아프게 했을지. 괜찮다. 아빠는 다 이해해. 그리고 그 덕분에 너는 강한 사람이 됐잖아. 아빠, 사랑해요. 아빠도 사랑한다, 딸. 두 사람은 강남의 야경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20년간의 오해와 수치심이 모두 사라진 자리에 진정한 사랑과 존경만이 남았습니다. 지아는 이제 압니다. 사람의 가치는 직업이나 돈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진정한 가치는 그 사람의 성실함과 인품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아버지는 720억이 있어도 청소 일을 하며 딸에게 그 가치를 가르쳐 주셨다는 것을. 지아는 오늘도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청소부이자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아버지. 여기까지 한 아버지와 딸의 특별한 이야기였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부끄러워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소중한 것일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직업이나 외모가 아니라 그 사람의 진심과 성실함이 진정한 가치를 만듭니다. 강태수 씨처럼 720억이 있어도 청소 일을 하며 딸에게 성실함을 가르친 아버지, 그리고 뒤늦게나마 아버지의 가치를 깨닫고 무릎 꿇으며 사죄한 딸.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생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주변에도 이런 숨겨진 영웅이 있을지 모릅니다.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누구보다 훌륭한 사람들. 직업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의 진심을 봐주세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깨달음의 순간이 있으셨나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